저는 지금 이스라엘 성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성문의 특징은 이중 성문 구조라는 것입니다. 샬롬, 맴연구소의 유병성 목사입니다. 텔단 세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은 위에 보이는 카드를 클릭하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번제단에서 북쪽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면 독립전쟁 때 쓰였던 장갑 차량이 녹슨 채 지금까지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이 6.1 전쟁 이전까지 사용하던 참호들 흔적과 지휘 통제소 벙커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텔단에 이런 오래된 참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번제단 터를 지나 이스라엘 성문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조금 이동하면 오른쪽으로 갈림길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가면 큰 피스타치오 나무와 멋진 전망이 있는 언덕이 있습니다. 실제 성지순례를 안내할 때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여러 번 드렸을 만큼 분위기 있는 곳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곳을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피스타치오 나무에서 계속 남쪽으로 진행해도 이스라엘 성문으로 갈 수 있지만 내려가는 계단이 은근히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이스라엘 성문 쪽으로 이동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성문 안쪽의 발굴 현장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비포장 길인데 저는 걸을 때마다 흙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흙은 비를 맞으면 신발에 덕지덕지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성문으로 가는 길은 동글동글한 작은 돌들로 포장되어 있는데 이 길 또한 특별합니다. 마치 돌들이 발을 마사지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잠시 트레킹을 하면 어느덧 이스라엘 성문 발굴 현장에 다다르게 됩니다. 성경의 단이 이곳 텔단이라고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1838년에 에드워드 로빈슨입니다. 이후 이곳에서 발견된 토기 파편들을 통해 그의 제안이 점점 신빙성이 높아졌는데 결정적으로 1976년에 단에 있는 신에게라는 문구가 적힌 돌 비문을 발견한 후 성경의 단이라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단지파가 이곳 라이스를 점령한 후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는 것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스라는 지명이 기원전 18세기경에 이집트 저주 문서와 마리 문서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트모스 3세가 기원전 15세기 중반 즈음에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역으로 무려 17번이나 되는 군사적 원정을 시도했는데 점령지 명단 중에 라이스가 언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외적인 근거를 통해 볼 때 이곳은 중기 청동기와 후기 청동기 시대 때 이미 성읍이 존재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단지파가 이동해오기 이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그 흔적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문 안쪽에 주거지 흔적이 있는데 이 흔적이 바로 중기 청동기 및 후기 청동기 흔적입니다. 라이스 성읍의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둥근 모양의 토송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토송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주변보다 무려 20m나 높게 쌓여 있습니다. 이 둥근 토성이 중기 청동기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성 안쪽은 마치 넓은 접시 모양으로 오목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안쪽은 성벽보다 약 10m 정도 낮은 규모입니다. 이 토성 성벽에 청동기 시대 성문 흔적이 남아있고 이 성문 안쪽으로 토성의 안쪽 능선을 따라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기 청동기 시대 때의 흔적입니다. 이 중기 청동기 시대 흔적 위에 후기 청동기 흔적이 같이 남아 있습니다. 후기 청동기 때의 특징은 이 성문에서부터 제단 방향으로 넓게 돌로 포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문 안쪽에 30cm 정도 깊이에서 특이한 것이 발굴되었습니다. 일명 춤추는 사람이라는 토판이 나온 것입니다. 남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초기 기타 형태인 어떤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는 듯한 형상입니다.
이 토파는 후기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파가 와서 점령했던 시기가 바로 이 후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물론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 묘사된 라이스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특징 때문에 이런 춤추는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사사기 18장 27절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성경에 라이스 사람들을 가리켜 염려 없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함 없고 한가하고 걱정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미지와 춤추는 사람의 이미지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춤추는 사람을 단지파가 점령한 라이스 사람과 이미지적으로 연결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문 구조와 토성을 넘어가면 토성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만큼의 경사로를 내려와야 합니다. 이 경사가 곧 토성의 규모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경사로를 다 내려오면 이스라엘 성문 구조물이 바로 나옵니다. 이 성문 구조물은 철기 시대의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연관 있는 곳이기에 이스라엘 성문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케이스메이트 게이트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케이스가 양쪽에 서로 맞물려 마주보고 있다라는 뜻에서 케이스메이트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포각 성문이라고 주로 번역합니다. 포각의 개수에 따라 명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포각이 양쪽으로 4개가 있기 때문에 포룸 케이스메이트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각 포각은 사무실, 창고, 휴게실, 검문소 등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용도였습니다. 이런 포각 성문 스타일은 고대 가나안과 시리아 지역의 전형적인 성문 스타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언급될 용어이니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포각 성문을 통과하고 나오면 이곳이 성문 앞 광장입니다. 성문 앞 광장이란 성문 앞에 만들어진 여의도 광장 같은 넓은 광장이 아닙니다. 주로 성문 안쪽에 만들어지는데 왕과 장로들이 재판 혹은 사신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즉 공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죠. 이곳 텔단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성문은 철기 시대의 성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고고학 유적입니다. 성문 구조와 관련된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마하나임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압살롬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투를 하고 있고 이 전투의 결과를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묘사한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이 구절에 의하면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 성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성문의 특징은 이중 성문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밭갓 성문이고요. 밭갓 성문을 통과하면 이 안쪽을 가리켜 성문 앞 광장이라고 합니다. 안쪽 성문과 바깥쪽 성문 사이에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철기 시대 때에 이스라엘 성문의 특징은 포각 성문 구조이면서 바깥 성문, 안쪽 성문 이렇게 이중 성문 구조였습니다. 이중 성문을 한국어 성경에서는 두문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 두 문 사이에 왕의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 다윗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 곁에 길게 장로들의 자리도 있습니다. 이곳에 장로들이 앉아서 재판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룻기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대신 물을 것에 대한 공증을 성문에서 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2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에는 성문 앞은 이렇게 중요한 공적 기능이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게 성문 앞 광장의 실제적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문 사이에 있는 왕의 자리와 장로들의 자리를 이곳 텔단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후기 청동기 시대의 춤추는 사람, 토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라이스 사람을 묘사한 듯 했습니다. 두 번째는 포각 성문을 설명드렸습니다. 고대 가나안 땅과 시리아 지역의 전형적인 성문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는 두 문 사이 왕의 자리와 장로의 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던 것과 룻기에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것을 공중했던 사건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고고학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시청자분들과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혹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레이트라웃.